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데이터베이스의 심장, SQL의 셀렉트 문입니다. 와,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는 진짜 거의 SQLD 시험 핵심 요약 노트 족보 아닌가요? 이걸로 공부하셨으면 정말 한 번에 합격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걸 제대로 한번 해부해서 당신만의 필살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SQL 에러가 문법 실수를 해설하기보다는요, 우리랑 데이터베이스가 생각하는 순서,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순서요? 네, 우리는 뭐랄까, 이케아 가구 조립 설명서 순서대로 말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걸 받아서 완전히 다른 순서로 알아듣는 거죠. 오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뇌 속에 한번 들어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짝 엿볼 겁니다. 이 비밀만 알면 아마 당신이 겪는 에러의 절반은 그냥 사라질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뇌 속이라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우리가 코드를 쓰는 순서부터 짚어보는 게 맞겠죠? 네, 그게 좋겠네요. 자료에도 딱 나와 있는데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 순서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배울 때 이 순서 안 지키면 무조건 에러 나니까 그냥 주문처럼 외웠던 기억이 나요. self, where, group, having, order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문법, 일종의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엔터키를 딱 누르는 순간 데이터베이스는 그 코드를 받아서 완전히 다른 순서로 재조립을 시작해요. 그 실제 실행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 from, 그리고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마지막으로 order by. 네, 잠깐만요. select가 5번째라고요? 네, 5번째입니다. 아니,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키워드인데 실제로는 거의 마지막에 실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좀 직관적이지 않은데요? 특히 from이 가장 먼저라는 게 좀 의아해요. 만약에 사원 테이블의 데이터가 수백만 건이면 그걸 일단 전부 다 가져와서 시작한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약간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요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재료부터 꺼내야겠죠? 그렇죠. 일단 주방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늘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재료를 쓸지, 얼마나 쓸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작업대 위에 모든 걸 다 올려놓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1단계 프롬저를 보고 오늘 작업할 테이블은 사원이구나. 일단 데이터 전부 가져와서 작업대에 펼쳐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백만 건이라도 일단은 그게 작업 대상의 전체 범위인 거죠. 네네. 그 다음 2단계 외열저를 봅니다. 자, 이제 이 재료들 중에서 입사일이 2020년 이후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치우자.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내는 거죠. 이건 개별 행, 그러니까 사원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보고 필터링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군요. 전체 재료를 가져온 다음에 쓸 것만 남긴다. 이제 데이터 양이 확 줄었겠네요, 그럼. 그 다음 그룹 바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3단계 그룹 바이를 만나면 데이터베이스는 좋아, 이제 남은 재료들을 종류별로 묶어볼까? 부서 코드를 기준으로 영업부 그룹, 개발부 그룹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데이터는 개별 사원 한 명 한 명의 묶음이 아니라 부서라는 그룹 단위로 취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별 데이터에서 그룹 데이터로 관점이 딱 바뀌는 순간이군요. 그럼 해빙은요? 듣다 보니까 웨어랑 해빙 둘 다 뭔가 필터링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두 개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웨어절에서 다 처리하면 더 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둘 다 필터링 건 맞아요. 하지만 필터링하는 대상과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상과 시점이요? 네. 웨어는 그룹으로 묶기 전, 그러니까 날것 상태의 개별 데이터를 거르는 필터예요. 반면에 해빙은 4단계에서, 즉 그룹으로 묶은 후에 그룹 자체를 거르는 필터죠. 자, 이제 묶어놓은 그룹들의 평균 급여를 계산해봤더니 400만 원이 안 되는 그룹이 있네? 미안하지만 이 그룹은 통째로 버리자. 이렇게 그룹을 대상으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와, 명확해지는데요. 웨어는 재료 손질 단계의 필터고 해빙은 요리 중간에 맛을 보고 기준 미달인 묶음을 덜어내는 필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5단계,
드디어 우리가 가장 먼저 썼던 셀렉트절을 실행할 차례가 온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그룹들에서 어떤 정보를 보여줄지 최종 결정하고 인원수나 평균급여처럼 새로운 이름표, 즉 별칭도 붙여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름표는 여기서 붙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맞으면 6단계, order by를 보고 자, 이제 완성된 결과물을 평균급여가 높은 순으로 예쁘게 정렬해서 보여주자 라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이 실행 순서라는 비밀 지도를 손에 넣으니까 왠지 되게 든든해지네요. 아, 그럼 우리가 흔히 겪는 에러의 원인도 이 지도 안에서 찾을 수 있겠군요. 바로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정말 많이 겪었던 에러인데 자료에도 딱 나와 있네요. select 급여 곱하기 12 as 연봉. 이렇게 연봉이라는 별칭을 만들어 놓고 where 연봉 5천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 꼭 에러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만든 이름인데 왜 못 알아듣나 싶었죠. 그 이유가 이제 혹시 보이시나요? 실행 순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외열절은 몇 단계에서 실행됐죠? 2단계였죠. 그렇죠. 그런데 별칭, 즉 연봉이라는 이름표가 만들어지는 셀렉트절은 몇 단계였나요? 5단계요. 아, 외월절이 실행되는 2단계 시점에서는 연봉이라는 이름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잊지도 않은 이름을 부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그게 누군데요? 하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어절에서 왜 ABG, 급여 같은 집계 함수를 쓸 수 없는지도 명확해지죠. 아, 그것도요? 네, 웨어는 2단계 개별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단계잖아요. 아직 그룹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런데 평균값, ABG는 그룹이 있어야만 계산할 수 있는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룹화는 3단계인 그룹바이에서 일어나니까 2단계인 웨어 시점에서는 평균값을 계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모든 규칙이 이 실행 순서라는 하나의 대원칙으로 다 통하는 셈이죠. 와, 정말 모든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실행 순서의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셀렉트절 자체에 좀 더 집중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쓰지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나중에 고려하는 공간. 이곳이 왜 창조적인 작업 공간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셀렉트절은요, 단순히 테이블에 있는 컬럼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시판 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계산하고 가공하고 심지어 없던 정보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뭐랄까 작업실에 가깝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크게 4가지 재료를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컬럼,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상수, 산술 연산, 그리고 다양한 함수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급여라는 컬럼에 곱하기 12라는 산술 연산을 더해서 연봉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아예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정규직 S 고용 형태처럼 상수를 넣어서 모든 사람에게 정규직이라는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퍼 사원명 같은 함수로 이름을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가공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훨씬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셀렉트절 안에서 간단한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요. 케이스문요. 그건 어떤 건가요?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6천만 원 이상이면 고연봉자, 4천만 원 이상이면 평균, 그 외에는 신입으로 표시하는 급여 등급 컬럼을 새로 만들고 싶다고 해보죠. 네네. 이럴 때 셀렉트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케이스 when 급여 이퀄 6천만 원, then 고연봉자, and as 급여 등급. 이렇게 하면 원래 테이블에는 전혀 없던 급여 등급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창조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걸 넘어서 분석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셀렉트절과 관련해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개념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distinct, 즉 중복 제거 기능의 작동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select distinct, 부서 코드 사원명이라고 쓰면 부서 코드만 중복을 제거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디스팅트 바로 뒤에 오는 컬럼 하나에만 적용되는 어떤 특수 능력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distinct는 그렇게 편협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셀렉트절에 나열된 모든 컬럼의 조합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요. 그 묶음이 완전히 똑같을 때만 중복으로 처리합니다. 아, 컬럼 하나가 아니라 조합 전체를 보는 거군요. 네, 자료 예시처럼 D01 김철수라는 행이 2번 있다면 부서 코드와 사원명의 조합이 100% 일치하니까 하나는 제거되겠죠. 하지만 D01 이영이라는 행이 있다면 비록 부서 코드는 같아도 사원명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데이터로 취급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디스팅트는 행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오해는 뭔가요? 바로 그룹 바이의 절대 규칙입니다. 아, 그 규칙이요. 네, 그룹 바이를 사용하면 셀렉트절에는 그룹 바이의 기준이 된 컬럼이랑 카운트 avg 급여 같은 집계 함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죠. 이것도 왜?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그룹 바이 부서 코드를 했는데 셀렉트절에 뜬금없이 사원명을 넣으면 왜 안 될까요? 그룹 바이 부서 코드를 하면 결과는 부서별로 한 줄씩, 예를 들어 영업부, 개괄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영업부에는 사원이 여러 명 있잖아요.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아, 그 한 줄에 대체 누구의 이름을 대표로 보여줘야 할지 애매해지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애매하고 모호한 명령을 제일 싫어해요. 그룹의 대표로 한 줄을 보여달라고? 알았어. 그럼 그 그룹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그룹의 인원수나 평균 급여 같은 집계 정보나 애초에 그룹의 기준이 된 부서 코드만 나한테 물어봐. 특정 한 명의 사원 이름을 물어보면 난 답해줄 수 없어. 이렇게 문법적으로 아예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와, 정말 모든 규칙 뒤에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동원해서 실전처럼 쿼리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당신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이 쿼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머릿속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완전한 쿼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 입사자 중 부서별 평균 급여가 400만 원 이상인 부서를 평균 급여가 높은 순으로 조회하는 쿼리입니다. 셀렉트 부서 코드, 카운트 as 인원수, average as 평균 급여, from 사원, where, 입사일 equal 2020년 1월 1일, 그룹 by 부서 코드, having average as 4천만 원, order by 평균 급여 DESC.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긴 쿼리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눈이 갈까요? 실행 순서에 따라 from 사원. 일단 사원 테이블 전체를 제 작업대 위에 쫙 펼쳐놓겠습니다. 데이터가 몇만 건이든 상관없어요. 훌륭합니다. 자, 1단계 완료. 다음은 2단계, where, 입사일 equal 2020년 1월 1일을 봅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작업대 위에 있는 사원들 중에서 입사일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전부 지워버립니다. 이제 작업대가 훨씬 깔끔해졌겠네요. 그렇죠. 데이터의 양이 확 줄었습니다. 이제 3단계, 그룹 바이, 부서 코드입니다. 남은 사람들을 부서별로 그룹을 지어줍니다. 영업부 그룹, 개발부 그룹, 인사부 그룹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룹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4단계, having, avg of 급여, equal 4천만 원. 이건 좀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네, 각 그룹별로 소속된 사원들의 급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평균값이 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룹은 미안하지만 통째로 탈락시킵니다. 작업대에서 그룹제로 치워버리는 거죠. 이제 정말 최종 후보들만 남았군요. 드디어 5단계, select 부서 코드, 카운터러 as 인원수, avg 급여 as 평균 급여입니다. 살아남은 그룹들에서 세 가지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룹의 이름인 부서 코드, 그룹에 몇 명이 있는지 세어서 인원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아까 계산했던 그룹의 평균 급여에 평균 급여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최종 결과표를 만드는 거죠. 완벽합니다. 마지막 6단계, order by 평균 급여 DS. 방금 만든 결과표를 평균 급여 컬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숫자가 위로 오도록 쫙 정렬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짠 하고 보여주면 제 임무는 끝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 과정을 직접 따라해 보니까 쿼리가 더 이상 아무 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논리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실행 순서를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효용은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도 머릿속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오류를 미리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체스 고수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요. 저 쿼리는 외열절에 별칭을 썼네? 2단계에서 5단계에 만들어질 걸 미리 쓰고 있으니 당연히 에러나겠군. 이렇게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셀렉트문의 뇌 속까지 깊게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 셀렉트문의 핵심은 우리가 작성하는 순서와 데이터베이스가 실행하는 순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네. 둘째, 셀렉트절은 단순조의 공간이 아니라 케이스문 같은 함수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작업실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별칭 사용 규칙이나 그룹 바이의 제약처럼 복잡해 보이는 모든 규칙은 결국 실행 순서라는 단 하나의 대원칙으로 명쾌하게 설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방금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실행 순서를 따라가 봤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수천만 건일 때 정말 데이터베이스가 1단계에서 그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다 메모리에 올리는 비효율적인 일을 할까요? 그러게요. 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최적의 경로, 그러니까 가장 빠른 작업 순서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전략 지도 같은 거죠. 때로는 웨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먼저 찾기 위해 인덱스를 먼저 뒤져보는 식으로 이 논리적 순서를 물리적으로 최적화하기도 합니다. 그 지도를 어떻게 읽고 또 활용하는지는 다음번 탐구를 위해 남겨두겠습니다.